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1월달 내내 증시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약 2% 상승이 나오면서 254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약 1%의 상승이 나오면서 84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25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이 2018년 4월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연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갱신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는 7만원을 바라보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사실 약 2달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구간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 굉장히 기쁜 하루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지 못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 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생각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오늘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온 대한항공, 장중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약 12%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25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확실히 지난 9월 11월과 비교했을 때 최근 들어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좋지만 언제든지 지수의 키맞추기는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무리하게 매도하면서까지 코스피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거든요. 지금 8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달러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글로벌 증시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더욱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만원도 저는 꿈의 수치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 급등이 나온 종목은 항상 신규 매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조정이 나올 때로 매수 기회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눌리는 구간의 매수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 약 4%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도세가 이어졌고, 특히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LG전자, 키움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우선주, S오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대한항공, 네이버,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20명을 넘었는데 오늘만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죠. 며칠 전부터 계속 200명을 넘고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항상 강했던 종목들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그 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의 3분봉 차트이고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약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약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87,000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물론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내일 더 늘어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반사 이익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언택트 관련주보다는 컨택트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넘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2800포인트,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본다면 너무 허풍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0.5%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1100원을 깰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의 유입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더욱 이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 증시, 대만도 마찬가지로 오늘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니케이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1%의 상승이 나왔고 아마도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조만간에 신고가를 또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 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1년 영업이익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차트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선례를 봤을 때 2000에서 2300포인트 이 사이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약 120조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코스피 지수 관계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는 더욱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수의 상승이 더욱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점들을 토대로 매도 시점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단지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말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GM의 유일한 전기차 볼트 E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리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살펴보면 전량 LG화학 배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LG화학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과 SDI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 또 글로벌 기업들,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화재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물론 달갑지는 않지만 배터리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 기술력도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화재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중단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화재가 자꾸 발생하니까 전기차보다는 다시 내연기관을 확대하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성장통으로 생각하시고 일부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먼 미래를 보고 인내하고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설 확정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약 19%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상한가를 갔죠. 즉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두 기업에 모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항공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는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날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되돌림이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되 늘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화이자 이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출시가 된다면 기존 백신과 달리 극저온 상태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운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운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프리카라든지 일부 아시아 국가들 과연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분말 형태로 제조가 되어서 유통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 이 부분이 현 상황에서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콜드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국내 비상장 기업 중에 한국초저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영하 70도 이하에서 초저온 상태로 유통하고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유통이 된다면 한국초저온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초저온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렇지만 SK가 약 지분 20%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분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화이자 백신이 실제로 극저온 상태로 유통이 된다면 반드시 이런 물류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활용이 될 텐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초저온이 될 수 있고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지주사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SK뿐만 아니라 SK 우선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또 한국초저온 이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화이자 백신이 유통이 되었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런 흐름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섣불리 고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달러 약세,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이런 점들을 토대로 조금은 길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